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월 10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지난 주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전쟁보다 연준 관계자의 발언에 집중했는데요. 전일 필립 제퍼슨 연은 부의장을 비롯해 연준 내 대표적 매파로 분류되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비교적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 내에는 안도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4차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50년 만에 중동 내에서 전쟁이 터진 것에 대해 알리안츠 수석 경제 고문은 시장 투자자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갈등이 진정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주변국들까지 이 전쟁에 관계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지고 세계 경제는 약해질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이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골드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시작된 하마스에 대해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된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10%를 차지하는 이스라엘 인근의 수에즈 운하발 공급 차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과 서방국들의 대응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특히 미국인이 이스라엘에서 10명 이상 사망했다는 소식에 미국과의 스몰딜 이후 연초부터 생산량을 하루 60만 배럴 늘려왔던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로 FX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의 라가르드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작업 중이며 중앙은행의 정책이 물가 억제에 기여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더해 프랑스 중앙은행 빌레로이 총재는 이스라엘의 폭력 사태가 원자재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2025년까지 유럽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약 2%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무력 충돌로 인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속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증시는 9월 CPI 발표를 앞두고 완화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힘입어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우리 오늘 시장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의 시장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전략 오늘도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한 마스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앞으로 좀 매주 화요일 날 볼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다소 이슈적인 부분이 저희가 있었지만은 크게 시장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걱정 사항은 아니다. 라고서 좀 설명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리스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좀 지켜보시면은 시장 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딱딱 말해줘서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 이 해왕 마스터님 기다려 오셨을 텐데요. 오늘 드디어 우리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과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그 모든 내용들 정확하게 우리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궁금하신 내용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야지 오늘 이후에도 해왕 마스터님과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일만 파란불 켜고 있고요. 그 외 주요 상품들은 빨간불 켜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0.42%가량 상승하면서 15,2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또 우려하는 점이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준 기조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9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 프리장에서는 일부 하락하는 모습 잠시 보여주기도 했지만 개장 시점 22시 30분경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 장대 음봉이 반복해서 출현하기도 했지만 이 양봉이 더 많이 출현을 하면서 지금에는 실시간으로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시 이 현 시점 기준으로는 15,258.75선까지도 기록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더해서 9월 CPI에 대한 예상까지 함께 오늘 방송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0.87% 하락하면서 85.64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9월 28일 날에 최고점이었죠. 95.03을 기록하고 나서 이 쭉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 전일 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해 주기도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금 좀 0.9%, 이 1% 가까운 하락이 좀 다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 다양한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 그리고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10%를 차지하는 이스라엘 인근의 수에즈 운하발 공급 차질이 어떻게 될지까지 함께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22시 29분경 개장과 기점으로 86.38 고점을 기록했고요. 지금까지 쭉 하락하고 있는 5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방향성, 어떤 전략 가지고 우리 앞으로 대응해 가야 할지까지 5일 철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골드 함께 보시죠. 네, 골드 현재 0.31% 상승하면서 1,870.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장에서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22시 10분부터 22시 40분까지 좀 출렁이는 모습 시장에서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금 좀 우상향하면서 23시경에는 1,871.2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골드 상승은 상승이지만 광보합권 내에서 좀 대응하기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안전자산의 선호도는 상승하고 있으나 지금 대응하기 어려워 보이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전략과 방향성 가지고 대응해 봐야 할지 잠재주의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현재 0.35% 역시 상승하면서 1.0633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장대 양봉 계속 나와주면서 23시 3분경에 오늘의 고점 1.06340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라가르드 총재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유로의 움직임, 또 달러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잠시 함께 이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개장 이후 주요 상품들 이슈와 함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단타로 함께 짚어볼 수 있는 그 상품과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오늘 우리가 단타로 함께 볼 수 있는 상품은 어떤 상품과 전략이 있을까요? 네, 오늘 단타 상품은 나스닥입니다. 아, 나스닥이요? 나스닥 네.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나스닥 거래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네. 네, 지금 시장이 전일 대비해서 좀 다소 상승한 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매수를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뒤에 이따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는데 제가 좀 이따 차트에 대한 교육을 잠깐 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거는 자, 상단 채널 내에서 이제 하단 채널을 연결하면은 지지를 받는 구간 자체가 한 번 나오죠. 여러분들 시간대 보시면. 근데 이런 지지대에 대한 부딪히는 자리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매수세가 강력하게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해선하시는 분들이 시간대를 설정을 잘 못하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또 차트를 보기에는 15,260선
구간을 돌파한 구간인데 지금 매수 들어가도 되나요? 보다는 한 번 더 지지를 맞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15,130선까지는 좀 눌림목을 주고 나서 그 다음 매수를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전략이 이상적인 태도입니다. 보통 여기서 그냥 섣불리 진입하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익의 폭이 굉장히 짧아지고 손절의 폭이 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130선 지지 보이시죠? 이 구간대까지 좀 대기하셔도 되고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이고 제가 좀 이따가 교육을 설명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스팬이라고 있어요. 구름대. 단순히 스팬이 상단으로 돌파했다, 하단으로 돌파했다 이 구간만 찾게 된다면은 굉장히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만약 지지를 받고 스팬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들어간다면은 네. 이 구간대가 굉장히 매수세로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네.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스팬 돌파가 들어가면 강력한 추세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똑같겠죠. 15,130선 지지 받는 순간 네. 지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가가 손절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스팬에 대한 일목균형포. 구름대라고 표현하죠. 이제 붉은 구름대, 양은 구름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돌파가 드러난다면은 그때부터 매수에 대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진입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추세가 열리더라도 어떻게 보면 불안정성 그리고 손절에 대한 구간이 크다 보니까 대기를 하시고 15,130선까지는 대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나스닥 단타 전략 먼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 매수 전략 주셨고요.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더 기다린 이후에 15,130포인트까지 왔을 때 정확하게 지지 확인한 다음에 매수세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까지 철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 또 현 시점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그 기다릴 줄 아는 자세와 실력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 통해서도 주요 상품들을 함께 전략 세워갈 텐데요. 매일매일 우리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매수할 수 있을지 그 시장의 이슈까지 철저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노랑톡방도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이 단타로 본 나스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성과 전략 가지고 시장 바라봐야 하는지 지금의 시장 보다 자세하게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해왕 마스터님, 우리 나스닥 좀 단기 말고 이번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는 연말까지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연말 오른다. 그리고 내년 초까지. 네. 일단은 강한 상승에 대한 시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명분은 된다. 시장의 분위기상. 네. 저 차트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그림은. 지금 일봉 기준으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네. 자, 일봉 지금 MACD 양봉 나왔죠. 그러면은 강세에 대한 조건은 성립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세게 들어가냐 약하게 들어가냐의 차이예요. 세게 들어가냐 약하게 들어가냐. 자, 시장에 대한 시황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지금 양봉만 보시게 된다면은 강세장 펼쳐지고 강세장 펼쳐지는데 최근 들어서 강세장이 다소 좀 약화된 모습은 보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이번 이슈보다 그 전의 차트를 또 우리가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은 또 국채 금리가 좀 영향일까요? 오늘 짜고 온 게 아닌데 정확하게 좀 보셨어요. 지금 네. 국채 금리가 이제 4%대가 미국채가 좀 돌파가 들어가면서 그쵸. 굉장히 국채에 대한 강세가 드러났는데 근데 이전 국채 상승률에 대한 강세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보고 있어요. 저는. 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요새 좀 장이 힘들죠. 우리 국내 증시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장이 힘든가요? 라고 했을 때 미국채 금리가 올라서요. 미국채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잠깐 화면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궁금하실 거고요. 그 시장의 그 하락의 원인을 또 국채 금리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과 국채 금리의 그 관계성 먼저 함께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국채가 초록색 선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국채 상승 시기만 한번 두 가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굉장히 국채가 많이 오른 시기만 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랑 이 자리가 있죠. 이렇게 두 구간.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구간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시장에 대한 상승 효과가 조금 저지된 거는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효과 때문이다라고 할 때는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전 대비해선 영향이 굉장히 적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시장에 대한 수급이 이제 최종 금리에 다 온 거를 알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제한적 상승을 앞두고 있다라는 평가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좀 보자고요. 작년 초 기준으로는 이제 페드가 금리를 계속 올려요. 언제까지 올리겠다는 말도 없어. 물가가 그냥 안정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올리겠다. 75 베이시스 포인트,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때는 이제 뭐라고 했죠?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죠. 시청자분들. 그렇다 보니까 언제까지 올릴지 모르는 시장 상황을 염두하고 시장 반영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조건이 굉장히 펼쳐졌지만 지금은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났어라는 게 시장 분위기예요. 완전히. 실제 이제 좀 이따 패드 워치도 좀 보도록 하겠지만은 패드 워치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그러면은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증시엔 악조건은 맞지만 왜냐? 실제 금리가 오르니까. 여기가 오르잖아요, 여기가. 파랑선이. 오르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시장 수급에 엄청난 하락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잠시 내릴게요. 네, 일단 저희는 먼저 지금 이 국채 금리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의 이 모든 관계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해야겠죠. 앞으로 떨어질 건가, 오를 건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오른다에 한 표를 더 걸고 싶어요. 오른다에. 자, 최근 아까 전에 봤던 내용을 필두로 본다면은 이 장이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이전 국채 금리의 상승은 시장의 하락을 이렇게 일으켰죠. 생각보다 약하죠, 여러분들. 지금 하락에 대한 장이 수급은 미국 증시 대비해서 충분히 살아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차트 분석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준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에 대한 조건을 활성화시킬 때 앞으로 이런 조건에서 대응하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했을 때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MACD가 또 나와 있을 때 또 새로운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대응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상황일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한 주는 양봉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띈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단타 차트에서 또 다시 넘어가게 된다면은 아까 채널 링이 추세가 살아있는 입장에선 매수세에 대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엿보여야 된다. 오늘 데일리 차트죠. 어제 기준까지 이어온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15,030선 있죠. 이 기준을 살려야 돼요. 이 기준을 살려야 됩니다. 30선까지 좀 무너져 내릴 때 그리고 나서 스팬에 대한 돌파가 드러날 때 그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기준치를 내려놓냐면 자, 여러분들이 차트 교육 좋아요. 다 받아 좋아. 여러분들 뭐 이제 근데 차트에는 절대 다 맞는 그런 건 없어요. 이 매크로 환경을 그래서 좀 더 중요시하게 여겨야 돼요. 시장에 네. 대한 분위기. 악조건은 있는지 없는지. 자, 좀 더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예시로 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일목균형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목균형표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5개로 이루어지죠. 기준선, 전환선, 선행스팬 1, 2, 그리고 후행스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일목균형표는 어떻게 보나요? 라고 했을 때 2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번째 뭐예요? 시청자분들, 기준선이죠. 기준선.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선행스팬 1, 2입니다. 선행스팬 1, 2. 일목산이라고 좀 평가를 하죠. 일목균형표를 만든. 근데 이 기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자, 보통 이제 어떤 진입 자리를 평가를 하는데 스팬에 대한 돌파가 드러나면 1차 진입 자리고,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 2차 진입 자리고, 자, 이제 스팬에 대한 하단 지지를 받으면 3차 매수 자리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왼쪽은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런 어떤 언밸런스한 상황에 꼬이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맞으려면 일단 거래량이 실리는 타이밍이 제일 좋아요. 그럼 미증시는 언제예요? 지금 시간대부터예요. 오히려 가능성이 제일 높다. 미장 개장하고 나서. 네. 그리고 어떤 지표 발표 이후 30분 뒤에. 자,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간다면은 어떤 지지에 대한 부분이 효과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그때부터 대응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는다. 나는 한 번 진입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제대로 할 거야. 라는 게 속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점은 있어요, 확실히. 좀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점. 자리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점. 다만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도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확인 이후 그다음에 스팬에 대한 돌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대응하자. 이게 제 전략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15,000 이제 130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일단은 뭐 페드에 대한 상황도 한번 얘기를 하면서 증시를 한 번 더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버블입니다. 네.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때부터죠. 여러분 차트 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20년도에 이제 팬데믹 발생하면서 이제 달러를 찍어내고 위험 자산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던 자금이 긴축에 대한 장기성을 통해서 조정이 왔는데 지금 시즌은 다시 그 자본력이 몰리는 구간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험 자산 쪽으로. 하나 더 좀 더 세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내년 2분기 금융위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 2분기부터는 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게 2분기예요. 2분기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낫나요? 간단해요. 버블을 즐겨라. 너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초장기적인 투자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중기적, 단기적 대응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장기에 대한 어떤 6개월 이상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투자는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2분기의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사전에 이제 현금화에 대한 과정 자체를 좀 살려놓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근데 여기서 현금화라고 하는 건 저는 이번에는 채권은 좀 피해가자. 이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채권은 좀 피해가자. 왜냐하면 이게 국채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 세계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문제 발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현금화에 대한 과정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하는 예금, 적금, 이 정도로 안정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좀 최소화, 완전히 초보수적인 상황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취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 시점의 시장을 버블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과 이 연초 1분기까지는 시장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단기적인 또 중기적인 전략을 통해서 버블을 즐기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년 2분기부터는 시장의 위기, 좀 경제 위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는 좀 현금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슈와 함께 짚어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죠. 예, 우리나라.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뭐를 좀 주시를 하고 있나라고서 평가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미장 무너지면 코스피랑 코스닥도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 지금 국내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하죠. 미장이 조정이 오는 시즌에 한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해서 이제 한미 스프레드에 대한 폭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연출하다 보니 이제 한국장은 미장이 올라도 그만큼 힘이 약하고 떨어질 땐 오히려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인 자금이 안 들어와요.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었어요. 수급이 미국장 대비해서 계속 약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드러났죠, 결국은. 근데 결국은 지금 미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대응이 추가적으로 원활할 거라고 평가를 해요. 그럼 보통 이제 프레드 사이트 보시면은 화면 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프레드 사이트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퓰러 시리즈라고 있죠. 예, 인기 있는 지금 시리즈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돼요.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 차이를 좀 보는 게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특이점이 굉장히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체크는 좀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지금 채권 스프레드가 어떻게 보면은 원상복구가 되고 있다는 걸 보이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여러분 좀 집중하셔야 돼요. 긴장하라 이거예요, 저는. 네. 앞으로 좀 이제 긴장할 때가 시즌이 오겠다. 제가 이때 뭐라고 했어요? 신세계 나올 때 0.5레벨 구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시장 위기에 대한. 근데 이거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0.5 도달하겠죠. 지금 시장에 대한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저점 쌍바닥을 찍고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라고 저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0.5레벨에 도달하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위기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게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려요. 왜냐? 왜? 라고 하겠죠. 그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남으면 좀 더 얘기 드리고 못한다면 노란 독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차트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내년 5월에 지금은 시장 포커스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2번입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노란통에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 시간 남으면 더 추가적으로 이거 얘기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잠시 좀 나스닥의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 시장 어떤 방향성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매일매일 이슈 함께 공부할 수 있고 강의까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모든 차트 하나씩 봐야 할 텐데요. 먼저 골드의 중장기적인 전략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차트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0.3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3시 15분경을 최고점인 1872점을 기록하고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전략도 우리가 필요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방향성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좀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저는 매수입니다. 매수요. 네, 그럼 관련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골드 차트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달러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떻게 반대쌍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지금 최고가 이제 선물 달러 대비해 갖고 107.050 찍었습니다. 자, 근데 저항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저항이라고. 자, 이 저항이라고 보는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달러가 이제 다소 하락할 것이다. 원달러도 좀 다소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최근 원달러 때문에 긴장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원달러도 안정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달러 인덱스 떨어지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이 내려가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22 때문이에요. 22. 자, 일단 골드 차트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저점에 대한 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박스피로 돌면서 골드가 매수세 진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근데 좀 특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골드 차트 선물 대비로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12월물이죠. 23년도 12월물 네. 기준으로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물 보는데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 될 게 지금 갭이 발생을 했어요. 갭. 저는 원래 갭이 발생하면 한 텀 쉬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전 갭 보게 되면은 고가 대비해 갖고 1849.0이죠. 네. 네, 여기 메우고 들어가야 돼요. 매수세로 가더라도. 네. 네, 근데 달러 인덱스는 22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골드를 매수세로 강한 진폭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럼 두 가지 조건을 한번 부여하도록 할게요. 1번은 뭐냐? 이 갭을 메우고 들어간다. 갭을 메운다. 2번은 뭐냐? MACD 양봉에서 대응하더라도 늦지 않는다. 매크로 환경은 달러가 떨어지니 매수세를 지금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두 조건이 성립하게 됐다면 그때부터 매수세를 보세요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아니에요. 왜냐? 네. 두 개 다 조건 성립 안 했잖아. 네, 조건 성립하고 대응하자, 안정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봤고요. 저희는 빠르게 5일로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일 차트 함께 보시죠. 네, 5일 현재 마이너스 1.03%, 0.4%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3, 72분경에는 85.95선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는 더 하락하는 모습, 이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일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이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저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이요. 네,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일이 있었죠. 예, 중동이 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릴 게, 굉장히 이번 중동 이슈는 시장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네. 자, 지금 일단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주말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가 월요일날 딱 발현이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장 상승으로 시작을 했겠죠. 네. 근데 이거 시가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소리는 뭐냐면 시장 반영 이미 하고 시작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거 갭을 메우고 한다면 시장부터 여기 고점 대비해 갖고 폭발적으로 늘어났겠죠. 네. 아까 골드랑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골드는 달러 때문에 오를 수 있겠지만 유가는 지금 반영할 건 다 해버렸어요. 전쟁 이슈 관련해서 이미 선반영 들어갔지. 네. 시초가부터. 두 번째는 감산 관련해서 시장 반영 다 들어갔지. 네. 이게 추가적으로 어떤 이 최고선이죠. 이전 고점 95달러 돌파선이 들어가려면은 오펙에서 좀 말도 안 되는 감산량을 추가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미 보인다 이거예요. 네. 어느 정도. 그리고 지금 오펙이 조금 무리하게 감산을 한 게 이제 아람코 추가 상장 때문이죠.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중동에서. 예.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니까 유가를 감산을 통해서 가격대를 높이 유지를 하고 어떤 추가적인 자본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빨리 진행하려고 그러죠. 중동은 지금 급합니다. 왜 급할까요? 여러분들, 중동의 앞으로 이슈가 뭐예요? 탈석유화예요. 탈석유화. 예, 앞으로 기름으로 먹고 사는 시대를 좀 벗어나자.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자본금이 필요하고 그거 때문에 이제 감산을 좀 무리하게 다소 진행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떤 방출하는 건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오펙 입장에서 추가적인 감산을 진행하는 건 이 부분 더 이상은 좀 다소 무리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5달러 최근에 있었죠. 이게
최고가일 가능성이 높다. 좀 100달러를 도달할 가능성이 현격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는 보기 안 좋아요. 차트는. 매도세는 맞지만 차트는 지금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할게요. 제가 좀 선호하는 구간이 뭐냐면 이제 시장 라인이에요. 시장 라인. 이때 강한 매도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 보는 걸 선호하지만 지금은 조금 수급이 이제 약세를 많이 들어온 상황 내에서 다시 지금도 공격적으로 매도 보기보다는 한번 강세 표현 들어가고 다시 매도세 들어갈 때 그때 대응하는 게 전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까 미증시 차트랑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미증시 차트랑 달라요.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매도적인 부분을 선호합니다. 유가 관련해서.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유가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는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시장의 모든 방향성은요, 방송에서 끝이 아니라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셔야지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요. 저희는 현 시점 기준 실시간 시세 저희는 화면 위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실시간 시세 함께 확인해보고 돌아왔고요. 이제는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필요한 모든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성, 어떤 이슈를 가지고 좀 대응해야 할지 함께 좀 대응해 주시죠. 네. 자, 일단은 좀 시청자분들 위해서 아까 못다한 이야기를 네.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계속해서 저희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뤄왔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위해서 필요한 뭐 국채 금리, 달러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이슈까지 함께 좀 짚어봤는데요. 가장 먼저 좀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짚어볼 이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10월이죠. 네, 10월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지속적으로 체크할 줄 아셔야 돼요.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채권 스프레드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스프레드가 어떻게 보면은 역전되고 나서 이후에 시장이 붕괴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2000년도 초반 그리고 우리 리먼 사태 그리고 지금 상황이 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일단 설명을 해야 될 게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된다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간다고 해갖고 시장이 붕괴하진 않아요. 마이너스 역전되고 난 뒤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상당한이라는 네. 표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기간이 지났다. 근데 원래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얘기를 그때 강연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사는 보통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뭘 사요라고 했을 때 울트라 채권을 많이 일단 삽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울트라 채권이면 뭐예요? 백년물 채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발행하는 백년물 채권. 이걸 왜 사요? 라고 했을 때 담보를 형성하려고. 담보물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근거로 그거를 담보를 받고 어떻게 보면 30년물에 대한 채권을 산다. 그러면은 30년물에 대한 채권, 100년물에 대한 채권, 이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내 자본으로 일정한 수익을 거둬들 수 있으니
오히려 이거를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아서 한국말로 대출을 받아서 더 낮은 연물을 사서 옮겨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밸런스가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미 국채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밸런스가 붕괴 조짐이 보인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 스프레드가 이제 0 이상에 대한 다시 재돌파가 들어갔을 때 시장에 대한 붕괴 조짐이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 사항은 뭐예요? 지금 현재만 볼게요. 오늘 몇 월이죠? 여러분들? 10월입니다. 10월입니다. 네. 10월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10월.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 10월, 11월, 12월은 어떻게 해요? 네, 올라갑니다. 왜냐? 그래 왔으니까. 그래 왔습니까? 그거밖에는 딱 정확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상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 시장이 어땠나요? 라고 평가했을 때 이때 어땠나요? 버블이 끼기 시작해요. 환호성이 지르는 거예요. 네. 아, 우리 이제 시장 안정적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시장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속은 썩고 있는데 겉에만 화려한 거예요. 계속 화려하게 치장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경고를 드리는 거는 즐겨라 대신에 짧게 라는 평가가 대조적입니다. 짧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 볼게요. 자, 금리 모니터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즌은 언제일까? 금리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 바뀌겠죠. 근데 이번에 CPI 발표가 들어가더라도 시장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보여요. 저는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걸. 물가가. 자, 최근 10년 기대 물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물가 한번 볼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빨간 선이에요. 빨간 선. 일자로 쫙 펴지네요. 네. 네,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CPI 보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근데 물가가 더 이상 높지 않다는 건 추가적인 금리 인상 단행을 힘들다는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최근에 어떤 파월이 우리가 좀 더 물가의 수준을 봐야 된다. 금리 한 차례에 대한 가능성 아직은 있어 라고 평가를 했지만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시장은 최종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금리가. 지금 5.5%가. 자, 하나 보겠습니다. 11월 2일 84.9%.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페드웨이겠죠? 여러분들 12월 14일 71.2%. 12월 1일 67.5%. 그리고 3월 22일 55.4%. 최고 높죠? 시청자분들 실시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컴퓨터만 있으면. 근데 여기 특이하네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언제로 보이세요? 내년 5월 2일로 보이죠. 현재입니다. 근데 경제가 우리가 시장이 어려운 건 뭐냐면 시장은 어떤 상황 내에서 변수는 항상 발생해요. 현재 바라볼 수 있는 건 2분기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와 어떤 매크로 환경, 아까 채권 스프레드죠. 채권 스프레드가 다시 0 이상 돌파하는 시기가 2분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잠깐만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시장 함께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시장 계속해서 이 버블로 인한 상승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과 연초까지는 이 상승세 유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시장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시장이 좀 가장 중요한 모든 원인과 이유들, 이 채권 스프레드까지 저희는 함께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앞으로의 시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슈와 내용들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함께 좀 알아봐야 할 내용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시장이 안정적이긴 하나 한국 코스피장은 좀 다소 힘들 것입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네.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단순히 이제 한미 금리에 대한 부분을 표현한 거지만 우리나라는 무슨 시장이라고 표현들 하나요?
보통. 우리나라요? 또 맞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외국인 주도 시장이라는 말이 있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외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재밌는 내용을 봤어요. 국채를 판다, 개인들한테도. 그러면은 국채를 판다 이러면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외국인 주도 시장에 대해서 좀 변질적인 도모를 꾀하겠다, 자본금으로. 근데 일본이 이제 내국인 주도 시장이죠. 보통 이제 연기금으로 일본 국채를 많이 사다 보니까. 근데 시장에 대한 이런 변화를 느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한국 국채를 판다라고 가정을 했다면은 어떤 외인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어떤 방어선을 앞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저는 평가가 들었어요. 앞으로. 네. 근데 일본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어떤 방향성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일본은 연기금에서 많이 사들이는 거고 네. 이제 우리는 개인들한테 파는 거고 한 1억 선으로 제한을 뒀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 주도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콜금리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국 대비해 갖고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다면은 단기성으로 자본이 들어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외국인이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 나라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퀄. 유동성이 우리나라는 적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같아도 그러지 않을까요? 콜금리가 안 들어오는데 미국장이 오르더라도 제한적 상승. 미국장이 다소 조정 주면은 미국장 대비해선 좀 더 큰 하락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지금 차트에 대한 어떤 상승률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해 가실 거예요. 지금 왼쪽은 나스닥 선물이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최근 상승률 대비해 갖고 상승은 기록했지만 하락률 대비해 갖고 최근 큰 하락폭을 기록했죠. 뭘까요? 유동성이 없어서요, 유동성이. 이해하시겠죠? 유동이 적으니까 제한적 상승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긴축에 대한 어떤 정지가 들어가는 상황 내에서 좀 미장을 오히려 미국 주식을 좀 더 보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드렸던 겁니다. 결론치는 나왔어요. 네. 근데 오르긴 할 거예요. 안정적으로 이제 랠리성으로 코스피도 다소 미국장 대비해서는 약하다. 이것만 좀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과 전략 그리고 증시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방송 중요한 포인트 화면 위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전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15,130포인트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내년 2분기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상시에는 차트상으로 갭 상승 시 갭을 메우고 난 뒤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 하락 그리고 MACD 양봉 출현 시 매수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일도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관망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출현 확인 후 매도 대응하자라고 보셨습니다. 오펙의 충격적인 추가적 감산 조치가 없다라면 100달러 도달은 어렵고요. 최근에 95달러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중요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